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정보통신 기술의 구성편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요소를 공부할 거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구성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분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분류에는 음성통신, 음성통신은 사람의 음역대,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 또는 음악과 같은 소리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이 있습니다. 소리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예를 들면 전화 또는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상통신이 있습니다. 영상통신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영상과 소리가 동시에 함께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전달되는 걸 얘기하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TV 방송, 우리 영상회의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입니다.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숫자 정보를 코드 신호로 변환하는 통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것들, 네, 이게 보통 컴퓨터에서 보내는 신호, 우리 전화,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것에서 보내는 신호들과 관련된 게 데이터 통신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통신이 있어요. 멀티미디어 통신은 말 그대로 문자, 데이터 통신과 같은 문자나 음성 통신처럼,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을 모두 포함한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보내는 통신을 멀티미디어 통신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요소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거든요. 정보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정보를 보내는 쪽이겠죠. 그래서 송신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전송 매체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회선이 되겠죠. 통신선. 이게 전송 매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 대상물이 있겠죠.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음성 통신이냐, 영상 통신이냐, 이미지 통신이냐, 멀티미디어 통신이냐, 이런 것들. 아니면 데이터 통신이냐. 이게 정보 대상물이 될 거고요. 막상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보 목적지가 있죠. 이거 뭐예요? 정보를 전달받는 쪽. 그래서 수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구성 보겠습니다. 구성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과 전송 시스템을 분류합니다. 말 그대로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정보를 가공, 처리, 저장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은 정보가 목적지까지 전달되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자세히 보면요. 정보처리 시스템에는 중앙처리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CPU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처리하고 출력하고 입력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장치고요. 중요한 장치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라고 해요. 보통은 램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이고요. 자,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요. 컴퓨터로 따지면 보조기는 하드 디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USB 꽂아서 쓰죠. USB 같은 것이 보조 기억 장치예요. 그러니까 주 기억 장치에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관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장치예요. 입력 장치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문자나 그림이나 음성이나 영상의 자료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마우스라든지 키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입력 장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럼 모니터 있죠?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모니터로 보여주죠. 그걸 프린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 신호 같은 거는 우리가 받아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정보 전송 시스템에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보를 보내주는 장치가 되겠죠. 자,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에는 첫 번째 단말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 사이에 연결해주는 장치들이 있겠죠. 우리 뭐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폰 자체, 뭐 태블릿 PC,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 단말 장치에 해당하고요. 그 단말 장치의 신호들을 전송해주는 선이 있겠죠. 연결선. 전기 신호가 흐르는 선. 이거를 전송회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성이나 영상이나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 보낼 수 없거든요. 선에다가. 그랬을 때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 또는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걸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하고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제어 장치가 있어요. 통신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통신 해설을 통해서 컴퓨터와 단말기 또는 사람과 기계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오류를 복구시키고 제어하는 장치,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그러면 정보통신이라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보내는 쪽이 있겠죠. 자, 정보를 보내는 쪽을 우리가 송신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보를 입력하겠죠. 자, 입력했을 때 이 정보라는 거 음성이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 있고 이미지가 될 수 있고 동영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통신 회선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선을 통해서 보내요. 그럴 때는 절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 변환하는 장치가 그래서 중간에 존재하고요. 이거는 이런 걸 변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송 매체의 특성에 맞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걸 변조라고 해요. 자, 변조가 된 디지털 신호가 전송 매체를 통해서 옮겨지겠죠. 자, 그러면 옮겨졌을 때 이 옮겨진 신호는 디지털 신호예요. 그럼 우리는 디지털 신호 자체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신호를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이런 걸로 다시 받아야 돼요. 이걸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변환해 줘야 돼요. 원래의 형태로. 그거를 복조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거를 변환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정보를 누군가가 받겠죠. 이거를 수신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신호를 변환해야지 우리가 정보를 어떤 통신 회선에 전달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신호의 유형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음성이라든지 우리의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보내는 연속적인 음성이면 파형을 나타내는 걸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음성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자체의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요. 근데 얘는 통신 회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전기선을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가. 이대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지만 전송 회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날로그 신호에 부여하는 거죠. 전기 신호를 0이냐 1로 분류해가지고 단순한 형태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0이나 1로 부여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선을 타고 갈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걸 디지털 신호라고 해요. 디지털 신호로 보내지는 거고요. 받을 때는 다시 아날로그식으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전송 매체 볼게요. 지금 전송 매체를 정의한 게 지금 잘못되어 있죠. 입력 변환 장치. 그 전송 신호 변환 장치를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자, 전송 매체는 뭐냐면 송신에서 수신으로 옮겨갈 때, 수신으로 옮겨갈 때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를 얘기하죠. 통로를 얘기합니다. 자, 먼저 유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무선이 있어요. 선이 연결되지 않은 거. 자, UTP 케이블은 짧은 거리에 통신을 위해서 선이 존재할 때.
자, 동축 케이블은 이것보다는 장거리, 먼 거리를 연결할 때, 광 케이블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 보통 인터넷망 선 연결하거든요. 이게 광 케이블이거든요. 초고속 통신망이라고 해요. 이제 속도가 빨라진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무선 매체가 있어요. 선이 존재하지 않고 신호를 통해서 전송이 된다는 얘기죠. 자, 마이크로파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의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이거나 GPS 같은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이 마이크로파예요. 단방향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라디오파예요. 이름도 라디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나 TV 방송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 라디오파는 전방향성이라고 해요. 좀 넓은 범위를 전파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적외선은 우리 교실에도 있어요. 전파의 방해가 좀 적은 편이어서 우리 리모컨이 바로 이 적외선파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